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네거티브 문화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치욕적이고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문화재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재를 우리가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어려우시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건물이 서울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이 건물은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건 광화문이고요. 이 화려한 건물 뒤로는 경복궁이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광화문과 경복궁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건물이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자, 이 건물은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선 총독부입니다. 일제시대에 이 건물은 완공에만 약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일본의 본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들 사이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어요. 동양 최대의 근대식 건물로 불렸었죠.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냐면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 규모가 상당했죠. 이 건물 안쪽에다가 뜰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지상 4층을 올린 총 건평만 9,600여 평의 대형 건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가 묻어 있는 곳이죠. 이 건물이 이제 건축이 될 당시에 일본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한반도 이제 통치할 거야.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통치자야. 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경복궁, 뒤에 있는 경복궁의 궁궐의 정면을 막아서는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모르고 보면 와, 우리나라에 이런 약간 좀 외국식 건물이 있었어? 게다가 이렇게 웅장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건물의 뒤편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건물의 뒤편으로 가면 이렇게 경복궁이 갇혀버린 거예요.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갇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인 거죠. 사실 이 건물 자체에 담긴 의미가 물론 문화적인 걸로는 가치가 인정이 돼요. 하지만 국가적인 자존심 또는 우리 국민 감정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네거티브 문화재였죠. 그게 조선 총독부였고 계속해서 철거 주장이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게 대한민국의 정부 청사로 사용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위치적으로 서울 한복판에 있고 또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논란이 있다가 1986년 누군가는 태어난 해죠. 1986년에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당시만 해도 아시아 근대 건축사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경복궁도 살리고 총독부 건물도 같이 복원을 해놔라, 보존을 해라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정부의 주도하에 본 건물은 중앙돔, 이 위에 있는 꼭지에 있는 거 있죠? 요 중앙돔을 시작으로 해서 철거에 들어갑니다. 1996년에요. 총독부 청사의 지상 부분이 거의 철거가 완료가 되죠. 제가 성명전에 물으니까 일부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린 친구들은 이 건물이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게 철거가 시작이 된 거라 가물가물했지만 분명히 그 건물이 있었던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이렇게 큰 터가 남게 된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우리의 광화문, 저기 뒤에 있는 게 우리의 경복궁인 거죠. 이제 뻥 뚫리게 된 거죠. 속이 다 시원하죠. 몰랐어요, 저도.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민족에게 치욕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죠, 나라가. 하지만 반대로 이걸 보존해야 되지 않냐는 입장도 있어요. 왜냐면 치욕스러웠던 역사도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건축물로 하나의 기록이 되어 후대에 전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아직 댓글을 쓰기 전에 조금 더 제가 진행하는 찬반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분의 생각 있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이 네거티브 문화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요. 여기는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입니다. 조선총독부가 1923년 김포평야에 건설을 했어요. 이게 왜 건설을 했냐면 일본이 그 조선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이 토지에다가 이제 배수펌프장을 더 하니까 물이 잘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을 더 늘리려는 목적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럼 그 늘린 걸 어디에 쓸까요? 착취를 하려는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나쁜 의도로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속에서 농업에 관련된 배수펌프장으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고요. 한국농업사 건축사에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건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문화재로 분류가 되어 있죠. 또 다른 건 여러분에게도 아주 익숙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서울역 가시면 이제는 구 서울역사라고 불리고 있는 바로 이 옛날 양식의 건물이에요. 한때는 이게 전국 철도망의 중심이었죠. 지금은 문화역 서울 284라는 간판을 새로 달고 각종 문화행사장으로 활용 중이에요. 왜 이게 네거티브냐? 이 구 서울역사는요. 일본이 전쟁 물자를 이제 각 지역에서 다 끌어왔잖아요. 그 물자를 공급하던 수탈 정책의 기본 운송수단이었던 기차의 집합지였어요. 그래서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의 그 치욕스러운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죠. 건물이 세워지기 전이긴 하지만 1919년 8월에는 이 신입 총독에게,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강요구 의사의 동상이 이제 세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일대의 그 아픈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과거의 사진이고요. 자, 또 다른 곳이 어디가 있냐? 여러분 이거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는 독립투사의 고문이 자행된 곳이에요. 구 서대문 형무소죠. 이제 형무소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한 1, 2년 전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곳은 현재는 약간 박물관처럼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의 독립투사들한테 얼마나 잔혹한 일들을 자행했는지 여기에 박물관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정말 도심 한복판에 이런 형무소가 서대문 쪽에 있거든요. 남아 있다라는 건 여러분 혹시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현재 명동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은행이 명동 지점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구 제1은행 본점이에요. 왜 여기가 네거티브 문화재로 불리고 있냐면 일제 시절에 금융을 돈을 탈취했던 어떤 구심점으로 여기가 간주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네거티브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부산과 여기는 부산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목포에 남아 있습니다. 목포에 남아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부산과 목포 지점이에요. 여기 또 식량과 인력을 일제가 탈취했던 어떤 중심점이 되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건물들이 다 근대 양식이네요. 그쵸? 이제 그들이 지어놓은 거니까요. 자, 여러분은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릴 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문화재들이 꼭 철거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보존돼야 되는 것인가? 이곳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 아시죠? 일제시대에는 그 환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관 수술을 강제로 당했다고 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요. 그리고 이분들은 죽어서도 해부를 거친 후에야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병이 이제
전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곳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 갱생원 검시실이라고 합니다. 정말 일제가 일본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했던 만행의 장소였고 그들의 슬픔이 깃든 곳이죠. 하지만 이곳은 굉장히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동굴진지라는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벙커까지 일본의 군사 시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수탈과 관련된 문화재로 간주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군산에 있어요. 군산에 있는 군산세관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 건물 양식은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로 꼽히고 있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 해방 전까지만 해도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쌀과 각종 곡식을 일제가 다 수탈해서 모아둔 그런 창고였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이제 TV에서도 이게 이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순남 아니 어디 지역인지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제 일본식 가오 또는 일본식 정원, 사원 이런 것도 전국에 펼쳐져 있는데 이것도 네거티브 문화재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일본의 문화재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긴 강원도 철원의 수도국 터급수탑이라고 합니다. 1950년에 북한군이 도주를 하면서 반공 인사 300명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가 이곳에서 총으로 죽이고 물탱크에 생매장한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있는 이 소위 네거티브 문화재라고 불리고 있는 곳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족의 아픔이 깃든 이 문화재는 철거해야 된다라는 여론과 아니다, 아픈 것도 우리의 역사다, 이걸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거부터 계속 대립되어 왔습니다. 네거티브 문화재들의 보존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건 너무 치욕스러운 역사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건물들이 국가적인 망신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런 문화재를 이제 남겨두고 외국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또는 우리의 이제 후손들이 보게 하는 건 아픈 역사를 자랑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한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걱정도 합니다. 네거티브가 워낙 부정적인 잔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시민들이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후손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 극진의 반대파들은요, 막 네거티브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방송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네거티브 문화재 철거해야 되나 보존해야 되나 라는 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고 제 의견이 확실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건 삼전도비라고 해요. 삼전도비, 얼마 전에 개봉한 남한산성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이 삼전도비는 사실 과거 우리 청나라와 그 치욕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비석이에요. 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병자호란 때인데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청에게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청왕에게 결국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그래서 청왕이 야, 너 나한테 이제 항복했으니까 너 항복했다고 여기다 비석 세워! 라고 해서 세운 비석이에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월 달에 오후 9시쯤 누군가 삼전도비 정원에 찾아와서 붉은색 스프레이로 이 비 전체에 이런 글귀를 써놓게 되죠.
철거, 병자 370이라는 걸 이제 남겨두게 돼요. 그래서 수사에 경찰이 바로 착수를 하게 되는데 370이라는 숫자가 인조가, 그러니까 왕이었던 인조가 청나라 왕에게 항복을 한 뒤에 370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유사 사건을 검색한 끝에 한 다른 사건이 발견됐는데 이 두 사건에서 같은 차량이 이 사건에 사용됐다라는 걸 CCTV를 통해서 알게 되고 범인 백씨를 검거하게 되죠. 백씨는 어떤 사람이었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생활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근데 평소에도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치욕의 상징인 삼전도비를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사실 백씨는 과거에도 경남의 함양읍에 있는 공원에서 공덕비, 그리고 또 동학혁명 시기에 조병갑의 선정비, 이런, 제가 정확하게 역사적인 배경은 모르겠어요. 이런 비석 40여 개를 이제 우리가 남겨놔야 될 문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훼손한 것으로, 망치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역사를, 이제 치욕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생각에 내가 가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복구를 해야겠죠. 문화재청이 약 3개월간의 복구 작업을 거친 끝에 7월 15일 삼전도비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역사를 담고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무작정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렇게 훼손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치욕스러운 문화재를 철거하는, 조선총독부를 철거했던 것처럼 하는 건 분명 일리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요. 반대로 네거티브 문화재는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대문의 그 형무소예요. 분명 부정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재라도 그 가치 자체는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조선총독부 같은 경우에도 건축학적인 의미로는 상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오히려 이런 문화재를 남겨놓는 게 국민들에게, 후세들에게 이 비극적인 역사가 이렇게 있었어, 너네들 봐봐, 그리고 이건 이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상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가해자들의 만행을 오히려 문화재를 남겨놓음으로써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좋은 예로는 유태인의 경우예요. 유태인들은요, 나치가 이제 만들어놨던 홀로코스트 관련한 유물을 보존하는데 아주 적극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화재를 통해서 오히려 전 세계에다가 나치가 이랬어요 라는 만행을 폭로하게 된 거죠. 네거티브 문화재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나 문화재청에서는 기억을 잃게 되면 역사의 잘못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아직 제 의견이 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 이 서대문 형무소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이 많은 이 유명하신 독립투사분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다라는 걸 이제 보면서 뼈아픈 역사를 느꼈는데, 어찌 생각하면 그것도 이 형무소라는 이 아주 그 어둠의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잘 전달이 되는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는 것은 저도 맞는 생각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광복이 된 지 70년도 이제 시간이 굉장히 넘었고, 문화재를 없애는 거는 그냥 표면적인 흔적만 없애는 게 아닌가, 친일파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생활 밀접형 사회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껏해서 알고 있는 일제의 잔재인데 아직 청산되지 않은 문화재는 서울 역사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어찌 보면 또 약간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서울의 하나의 대표 건축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냥 가볍게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으로서는 한 번쯤은 관심 갖고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 네거티브 문화재를 철거하든 보존을 하든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 여러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 있는 댓글 기다릴게요. 금요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은 어떠셨어요?